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가 나빠졌죠. 실업률 올라갔으니까. 그럼 고용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12월 19일 날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거든요. 아마도 이때는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많이 하락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폭등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완만한 상승이라도 좀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10만 달러를 다시 탈환하지 않을까. 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좀 기쁜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습니다. 그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금투세는 폐지됐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7년 1월 1일부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26년 31일 말까지, 이때까지 번 수익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 정부와 여당의 2년 유예에 동의를 하고 이제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이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증여세는 여전히 내는 겁니다. 증여세는 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물론 미성년 자녀에게 뭐 한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과세가 맞는데 그것도 홈택스 통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성년 자녀에게는 그냥 업비트로 증여하면 되는데, 미성년 자녀는 계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업비트 계좌 못 열거든요. 미성년 자녀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지갑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이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래동 공부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래동 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긴 저희 커뮤니티 카페이고, 여기가 저희 홈페이지인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10월, 11월, 12월 여기 4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바이낸스 사용법과 개인지갑 사용법, 하드월렛보다는 소프트월렛을 씁니다. 하드월렛보다 소프트월렛이 좀 더 쉬워요. 사실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오늘 강의합니다. 오늘은 홈택스 통해서 가상화폐 증여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해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쪽은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2.0 시대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 윤수목 대표님 강의인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를, 심도 있는 강의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흐름을 보시면 조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중이죠. 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어저께 뭐 좀 오르나 하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 톡방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새벽 2시까지 좀 지켜봤거든요. 좀 뭔가 분위기상 좀 되게 막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좀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는 거죠. 아직은 뭐 특별히 이렇게 이렇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토탈2인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의 흐름이거든요. 얘네들은 뭐 누가 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암호화폐 쪽에 좀 오랜 규칙이기도 합니다. 비트가 쭉 오른 다음에 엄청나게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 다음엔 알트장이 옵니다. 지금은 뭐 본격적인 엄청난 알트장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좀 미니 알트장 정도 온 것 같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인데 한 16% 정도 증가했죠. 5일 동안 16%. 뭐 이걸 보면은 미니
알트장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몇 알트들은 좀 투자하고 싶은 충동을 좀 많이 느끼시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좀 알트 포모가 좀 많이 오시게 될 것 같거든요. 코인마켓캡에서 주요 알트들 상승률만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퍼포먼스가 좀 두드러졌던 거는 리플이죠. 리플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면서 솔라나도 제치고 BNB 뭐 이런 거 진짜 제꼈고 솔라나들 제꼈죠. 리플의 상승이 좀 제일 컸습니다. 일주일 동안 52.8%가 올랐거든요. 한국 가격으로도 한 3,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은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니까 한국 가격으로 얼마인지는 업비트 들어가 봐야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한 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1년 고점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리플 투자를 무서워서 못하는 이유가 이걸 보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역대 최대 최고가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7-18 시즌에 왔었어요. 2018년 1월 1일이 있는 그 주에 18년 초에 이렇게 최고가 거의 5,000원 가까이 쐈죠. 이건 우리나라 차트입니다. 업비트 차트예요. 5,000원 가까이 쐈다가 지난 시즌에는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 SEC랑 소송 때문에 가격이 많이 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못 올라갔었는데 게리 겐슬러 이제 물러나기로 했죠.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있으면 물러나게 되거든요.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과 함께 물러나게 되는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21년 고점은 한 2,5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00원 찍었습니다. 지금 3,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리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를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300%가 한 달 만에 올라왔네요. 300%면 4배가 오른 거잖아요. 4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75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3,000원 정도까지 한 달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SEC 쪽 이슈가 확실히 좀 리플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말씀으로는 리플이 XRP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이더리움을 넘어설 것이다. 저는 거기도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보다 이더리움이 좀 작죠. 얘네들을 기타 알트라고 할게요. 기타 알트 뭐가 됐든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거는 저는 최소한 이번 사이클에서는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얘네들은 일단 그냥 다 알트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확실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추진 중인 전략적 비축 자산에도 뭐 다른 알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오로지 비트코인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이더리움 ETF도 좀 유입이 좀 있는데 ETF 통한 유입도 비트코인 위주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트가 특히 뭐 XRP 같은 거 엄청 오르면 막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포모가 막 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는 그렇다고 지금 알트를 사고 있고 뭐 이런 거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트가 막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토탈2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신기한 부분은 되게 유사해요. 지난 사이클의 모습과 이번 사이클의 모습이 여러모로 되게 좀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비트코인만 올랐어요. 토탈2 보시면은 뭐 거의 오른 게 없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도 이때는 오히려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뭐 비트코인 장이라는 뜻이죠. 이러다 그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이 좀 내려가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 알트장이 좀 세게 오거든요. 토탈2가 이렇게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떨어지곤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좀 난이도가 높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보시면 3배가 아니네요. 평균적으로 한 8배 정도 올랐거든요. 1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트를 투자하고자 하면 그냥 전 투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중을 좀 낮게 비트코인에 좀 많이 담고 비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알트는 약간만 비중을 작게 해서 투자를 하시고 지금 뭐 분할 매수를 하든 분할하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최소한 몇 달 정도는 그냥 쭉 가져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르면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만 그냥 쭉 가져가던가. 그러니까 일부는 익절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배가 올랐다. 뭐 XRP 투자한 분들 지금 4배가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좀 원금 회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금 회수하면은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 원금 회수한 걸로 딴 데 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원금 회수했으면은 그냥 이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장에서 또 쓰면 되니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트 투자를 하더라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 한 90% 투자하고 알트 한 10% 정도 투자하고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트장이 왔다가 또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많이 오르지만 안 오르는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목에 좀 어느 정도 분산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좀 시총 큰 알트들을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한두 종목 작은 거 사는 건 괜찮은데 너무 시총 작은데 몰빵하면 정말 크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갑자기 뭐 마이너스 60%로 떨어질 수 있는 알트는 각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분할 투자해서 분산 투자해서 좀 잘 샀다면 그냥 내년 한 4월 한 4-5달 정도는 그냥 쭉 보유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11월 달에 큰 장이 한 번 더 오긴 했는데 이때는 사실 안 올라간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때를 겪은 분들은 아실 텐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투자를 되게 활발하게 하던 때라 그리고 비트보다는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해서 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제일 많이 올랐던 코인이 일단 솔라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코인이죠. 루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때 솔라나와 루나로 좀 수익이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랬다가 요때 여기 갑자기 5월 달에 쭉 빠진 거 보이시죠? 이게 루나가 망했을 때 생긴 지표거든요. 이때 루나로 좀 손해를 꽤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루나로 이익 본 거를 여기서 좀 다 뱉어낸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한 11월 말 정도, 12월까지는 안 가고 한 11월 말 정도에 요쯤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사면서 잔금을 내야 돼서 코인을 이때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좀 복이 됐어요. 저는 지난 사이클에선 완전 초보였거든요. 잘 몰랐고 이러저러 뭐 전략들을 많이 세워봤지만 이건 좀 쥐잡은 격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운이 좋았죠. 이때는 좀 운으로 돈 번 케이스고 제가 전략 세운 게 아니라 부동산 잔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좀 이때를 좀 많이 비껴갖고 루나만 이때 좀 크게 망했었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트는 장기 보유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리플로 이번에 돈 번 분들이 그건 더 잘하실 거예요. 장기 보유해서 존버해서 지금 3,000원 갔으니까 승리하시긴 했는데 일부는 좀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XRP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떨어지냐 쇼 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위험하거든요. 알트에 이렇게 불장해서 쇼 치면은 2배, 3배 가는 게 흔하기 때문에 1배로 투자해도 청산당합니다. 그러니까 알트 숏 같은 거는 정말 하지 마시고요. 완전 비추합니다. 알트를 쇼 치는 거는 뭐 한 2026년엔 모를까 지금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2022년을 보시면 이때는 좀 쭉 1년 동안 빠지잖아요. 요때는 저는 좀 숏으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계획이긴 합니다. 일종의 해지 차원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크게 솟는 때가 있거든요. 네, 요럴 때를 기다렸다가 숏 쳐야 돼요. 숏을 생각하신다면 공부 많이 하시고 전략 잘 세우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보다는 좀 아주 많이 오른 알트가 좀 쇼치기에는 적당한 것 같고, 앞으로 1년 후에 접근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도 안 해봤는데 몰빵해서 쇼치는 건 너무 위험하고, 네, 일부만 제 코인 자산의 한 10% 정도 뭐 숏으로 한번 수익을 낼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알트를 꼭 투자하겠다. 그럼 첫 번째는 분할해서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 타임에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에 다 사지 마시고 분산해서 매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코인이 생기면 원금은 멘징이라고 하죠. 원금은 일단 현금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2배가 올랐다. 그럼 반을 파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금화한 현금은 그냥 쓰세요. 이걸 또 재투자하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2배가 되면 그걸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2배가 안 됐더라도 내년에 4월 정도 되면은 다 전량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알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25년 4월쯤에는 전량 매도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수익을 봤다. 100% 막 채우고 싶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량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뭐 4월 한 달간, 아니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해서 매도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 원금 현금화하고 재진입하지 않고, 이 원칙을 지키는 게 근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알트 투자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다,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번이 빠졌네요. 비트코인 비중을 크게 하고 알트는 좀 작은 비중으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코인 자산은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알트가 많이 오르는데 대체 왜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되냐? 알트는 이때 다 팔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10년 보유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부동산 유튜버고 부동산 투자자거든요. 지금도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아요.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매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무슨 뜻이냐면 장기 보유해도 괜찮다.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있죠. 토지, 땅은 지가는 웬만하면 계속 오르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좀 등락이 있지만 토지 가격은 정말 웬만해서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이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쭉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우리가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고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스닥을 좋아합니다. 이런데 자꾸 자산을 어로케이션이라고 하나요? 좀 자산을 이렇게 분배해둬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뭐 나스닥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뭐 일부 좀 투자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좀 엑싯을 어느 정도 분할 매도는 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다 팔지 않고 반 정도 팔 생각인데 그 나머지 반을 팔면 나스닥에 좀 투자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단기 관점이나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은 앞으로는 유튜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레이딩 강의를 따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저희 트레이딩 수업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월요일인데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3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6시 17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뭐 큰 폭으로 위든 아래든 튀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뭐 그 안에서는 한 1, 2% 정도 움직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움직임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급히 오르면 이렇게 조정받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런 가격 조정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간 조정도 있습니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거를 삼각수렴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삼각수렴을 한 다음에는 위든 아래든 좀 방향이 좀 크게 터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도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하거든요. 좀 지켜볼 때라고 생각해요. 물론 작은 포지션으로 조금은 뭐 들어갈 때도 있긴 하지만 좋은 자리가 나오면 이럴 때는 어디로 갈지 알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저점 뭐 딱히 높인다고 할 순 없지만 요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보통 이렇게 삼각수렴꼴이 나타나면은 ABC 해서 A파, B파, C파까지 나온 것 같고 이제 D랑 E 나온 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하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좀 시간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수목금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수목금토, 미국 시간으로 화수목금 한 4일 내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움직이냐 이거는 최초의 A파 크기만큼 보통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만큼 그러면 요 크기가 한 $10,000 정도 되죠. 9,200달러 뭐 계산편 이상 한 $10,000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10,000가 빠지면 한 85,000? 네,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하방으로 가면은 여기까지 빠질 수 있고요. 올라간다고 치면은 한 105,000? 한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확률은 반반이니까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차트적 관점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단지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 다음에 이제 횡보하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알트코인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졌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은 뭐 그렇게 딱히 하락 안 했는데 도미넌스만 빠진 거죠. 알트 전체의 시가총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 빠지면서 좀 더 많이 빠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한 1, 2%만 빠져도 알트코인은 뭐 한 5, 6% 빠지는 게 이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가 되게 어려운 투자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제가 리플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제가 리플을 투자하라고 리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나름의 투자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그건데 제 방송을 보고 리플 투자하는 분들이 최소한 제 방송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리플이 좋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제 방송을 보고 제가 리플 많이 올랐대요 라는 이야기를 단순히 듣고 리플 투자하는 건 그거는 정말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단기에 급등을 했는데 단기에 한 4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기간에 4배나 올랐는데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한다.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5,000원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시고요. 어떤 분은 한 10,000원 정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10,000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한 5,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손익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은 3,690원이에요. 3,690원. 고점은 4,000원입니다. 그냥 편의상, 계산 편의상 4,000원이라고 칠게요. 냉정하게 말해서 4,000원이나 5,000원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25% 정도 기대 수익이 있는 거거든요. 5,000원까지라고 하면 10분 양보해서 10,000원까지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한 150%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 혹은 150% 정도 기대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정을 세게 받는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세게 받는다고 치면은 2,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죠. 네,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에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지탱해 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하락으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건 차트적인 관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만약에 2,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쯤에선 일단 제동이 걸릴 것 같거든요. 2,000원까지 빠진다고 치면 마이너스 50%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대 수익은 요 정도인데 25%, 뭐 아주 잘 됐을 때 150%, 요 정도인데 위험 부담은 너무 크게 안고 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서 진짜 내가 이 가격 4,000원을 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리플을 투자하는 거는 어쩌면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쭉 올라가서 뭐 6,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면은 알트 특징은 피레침처럼 또 이렇게 급락하거든요. 급등 후 급락. 이게 알트의 제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리플도 그런 모습을 좀 그동안은 자주 보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아직 급락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나중에 빠지면 빠르게 빠지게 되거든요. 급히 올라간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2022년도 한번 보세요. 지금이랑 차트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빠지기 직전에 2021년입니다. 지금 차트 아니고 4년 전, 3년 전? 네, 하여튼 3.5년 전의 차트인데 단기에 한 230%가 올랐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230%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50%가 하락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얘는 그런 전적이 많은 아이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아이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확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러면 어디서 손절을 하거나 뭐 매도를 할 거예요. 너무 무섭게 빠지잖아요. 하여튼 좀 무서운 녀석이니까 좀 잘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리플 투자하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엔 정말 추천하지 않거든요.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진 자이신 분들도 일부 분할 매도 하는 것도 좀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얘는 전적이 너무 많아요. 이거 2017년 12월이거든요. 요때도 보시면 정말 단기에 말이 안 나오네요. 네, 25배가 올랐습니다. 뭐 말 다 했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요런 걸 기대하고 중간에 올라타는 거겠죠? 아마. 하여튼 뭐 이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25배가 오를 수 없어요. 네, 25배 오르면 비트코인을 뛰어넘습니다. 네, 단언컨대 리플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뭐 일시적으로 잠깐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유지될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부터 엄청나게 급락이 막 나오게 되죠.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18배가 올랐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12일 만에 1, 2주 만에 80%가 빠졌어요. 80%가. 너무 악랄하지 않습니까? 저는 리플이 좀 되게 무서운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악랄한 코인. 물론 요때 잘 사신 분은 익절하면은 이보다 고마운 코인은 없죠. 하지만 이렇게 급히 올랐을 때 사면은 물리기 가장 좋은 코인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이 유난히 그동안 리플 비중이 높았거든요. 거의 뭐 김치 코인이라고 불릴 만큼 제 리플 차트는 해외 차트 안 보잖아요. 업비트 차트 보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때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12일 만에 80%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지금 7년째 갖고 있는 분들이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과거의 향수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 3,000원 넘어갔으니까 3,700원 됐으니까 뭐 한 1, 20%만이라도 뭐 한 반만이라도 뭐 본인이 비중을 정해서 7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만하면 충분히 한을 좀 많이 푸시지 않았을까요? 네, 일부는 분할 익절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위험해요.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빠질 때 너무너무 무섭게 빠질 것 같거든요.
진짜 최소한 지금 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3,700원인데 대체 뭘 바라고 지금 사는 거죠? 10,000원 된다고 해도 한 150% 정도 수익인데 그 정도, 그러니까 리플이 10,000원 되면 비트코인은 한 2억 되지 않을까요? 잘하면 한 3억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비트코인도 수익률 비슷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위험성은 훨씬 적죠. 리플은 뭐 단기에 80%, 일주일 만에, 1, 2주 만에 80% 빠진 전적도 있잖아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물론 얘도 빠질 때 많이 빠지지만 상승장에서 최대 하락폭이 요때 한 50%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점 가기 전에는 많이 나와도 한 30%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20% 안팎 정도겠죠. 그러니까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생각해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수는 비트코인을 현 시점에 매도하고 뭐 이렇게 리플 같은 거 이렇게 급등한 코인으로 갈아타는 건데, 와,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정말 금을 팔고 철을 사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진지하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팔고 알트를 갈아타는 거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XRP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차트적으로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게 코인마켓캡 보면 와, 일주일 만에 85% 올랐네요. 86%.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금이라도 분할 익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매수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반이고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반이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5,000달러 정도, 한 10,000달러 정도라고 할게요. 10,000달러 정도 이렇게 움직였다. 여기서 만약에 85,000까지 이렇게 빠졌다고 쳐보겠습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요럴 가능성이 저는 한 30에서 4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방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긴 해요. 이쪽을 한 65%? 뭐 요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한 3분의 1 정도 확률로 하방으로 크게 빠졌다 이렇게 친다면, 그럼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해서는 10만 달러에서 85,000 빠진 거니까 15% 빠진 거죠. 그러면 XRP도 용빼는 재주 없습니다. 예, 뭐 적어도 마이너스 30% 빠질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입니다. 상승으로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XRP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뭐 솔라나 요렇게 좀 많이 오른 코인들, 요런 애도 15% 빠지면 요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시점에서 이제 알트장이 오니까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하지만 알트코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알트를 꼭 하셔야 된다면 비트 대 알트 비중을 한 9대1 정도로 가져가시고, 알트코인도 지금 사지 마시고 만약에 이긴 하지만 요렇게 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알트코인들은 진짜 많이 빠질 거예요. 우리 그동안 많이 지켜봤잖아요. 비트코인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은 완전 주저앉아버린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토탈2 한번 볼까요? 이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차트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최대 많이 빠졌을 때가 한 30%잖아요. 이거는 모든 알트코인을 다 총합으로, 그러니까 평균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을 다 합쳐도 무려 44%가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이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뭐 이 중에 오른 것도 있으니까, 뭐 이 중에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많이 빠진 거는 한 90% 빠진 것도 있는 거죠. 뭐 월드코인 막 이런 거. 저도 월드코인 3월 달에 좀 샀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H하고 재채기만 해도 독감이 걸리는, 코로나 걸리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죠. 네, 제 말뜻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투자하려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댓글 보면 또 이런 얘기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같이 시드가 좀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드가 작은 사람은
알트코인으로 인생 역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 시드가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저라면 솔직히 그냥 적절한 때에 비트코인 분할해서 1,000만 원어치 매수하겠어요. 뭐 저라면. 하지만 본인이 뭐 신기가 있을 수 있죠. 아, 나는 마이더스의 손이야. 나는 국장을 투자해도 내가 손만 대면 그 주식만 올라. 뭐 이런 마이더스의 손이다. 그러면 알트코인 해도 되죠. 너무 좋죠. 하지만 알트코인은 맹점이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종류 중에서 어떤 게 비트코인보다 더 잘 갈 코인을 잘 선별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막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못하겠거든요. 비트코인보다 안정성은 둘째치고 비트코인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코인 저는 뭐 찾아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할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유튜브 그러니까 이거저거 돌려보다가 그러니까 유튜버가 리플 좋습니다. 뭐 솔라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그거 좋아? 하고 따라서 매수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돈 꾸준히 계속 벌 수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LG 생활건강 요 주식을 유튜브를 봤더니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앞으로 중국 특수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에서 매출이 좀 커질 거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주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때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이 좀 깨졌나? 100만 원인가 뭐 95만 원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경제 망가지면서 LG 생활건강도 같이 망가졌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서 종목 추천하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든요. 특히 종목에 관한 이야기 하는 말들 치고 이 말 들어서 잘 된 경험이 저는 정말 신기하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추천 듣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건 저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최소한 망해도 내 손으로 망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망하는 법은 코인마켓캡을 보시고 최소한의 분석들을 좀 해보신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가는 놈이 더 잘 가지라는 생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오른 코인들 뭐 이런 거 많이 보겠죠. 뭐 카르다노나 뭐 리플이나 요즘에 카르다노 리플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아발란체도 그렇고 뭐 요런 코인들 많이 투자하시는데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 투자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항상 기준은 비트코인입니다. 내가 뭐 100만 원밖에 없어도 저는 비트코인에 90만 원 이상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0만 원 다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에 일단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조금 아쉬우면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지금은 좋은 때니까 제가 낮은 확률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3, 40% 확률로. 3, 40%면 뭐 그렇게 낮은 확률도 아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투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코인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네, 걔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쪼록 코인 불장을 이제 맞이한 지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불장이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장이 지속되더라도 이런 조정들이 지금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런 조정들이 앞으로 한 두세 번은 더 올 거라는 거. 그때가 누군가에겐 찬스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잘 몰라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따로 없습니다. 한동훈조차
이게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걸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 판단인 것 같고요. 비상계엄의 목적은 정치적인 걸로 보입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이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고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밑으로 쭉 미끄러졌었죠. 8,800만 원까지 확 빠져서 저는 완전 대박인데, 왜냐하면 글로벌 시세보다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싸게 비트코인이 팔리고 있어서 업비트 들어가서 좀 매수를 하려 했더니 안 들어가집니다. 업비트 자체가 들어가져야 뭔가를 하던가 말던가 할 텐데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업비트팔 매도세 때문에 그런지 해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제가 트레이딩 강의를 하는데 그 톡방에서는 저희 대화를 되게 활발하게 하는데 어저께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94,395. 이거 밑으로 내려오고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톡방에 드렸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너무 조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코인 사이트도 안 들어가져요. 빗썸도 안 되고요. 업비트도 안 되고 코인원도 안 들어가집니다. 저도 들어가지면 좀 사볼까 했는데 돈을 빡빡 긁고 있었거든요. 이거 좀 한국에서만 싸게 거래된다, 기회다 싶었는데 들어가져야 뭔가를 할 텐데 들어가지질 않네요.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업비트가 계속 안 들어가져요. 아까부터 코인원도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가져도 뭐가 보이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은 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1억 3천만 원까지 좀 회복이 됐네요. 이게 마이너스가 잔뜩 껴있을 때 좀 사야 메리트가 많은데 이게 뭔 일인가 싶네요. 이게 뭐지? 비상계엄. 글쎄요. 비상계엄.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연일 계속해서 속보가 모든 언론사에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문을 폐쇄해서 의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렇게 추진 중이긴 한데 이거를 비상계엄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정치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이번 하락은 한국발로 제 생각에는 좀 보이긴 하거든요. 갑자기 좀 급하게 떨어졌어요.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8,800만 원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분은 완전 수지 맞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정치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윤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상황 파악이 잘 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없을 것 같고, 업비트 들어가져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거래 되십니까? 한국 거래소들은 지금 다 폭파 상태인 것 같아요. 다들 코인을 막 던지나 봐요. 왜 던지지? 우리는 그냥 다 맞고 갑시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오면 맞고 가자고 라이브 켠 거고요. 여기에서 엄청 많이 빠져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5,000 정도인데 대부분은 여기보다 평단 높잖아요. 업비트 가격으로 볼까요? 이거는 미친 빔이었으니까 요때 매수하신 분은 땡 잡은 거고 요때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시장가로 던져버린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거의 한 40% 확 그냥 빠지게 던져버렸는데 이 가격에 매도하신 분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요 수준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를 못 지키고 글로벌 시세로 보겠습니다. 한국 원화 가격으로는 좀 왜곡이 심해서 여기에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 지키는 요 최저 라인 여기를 지키는 게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저는 이거를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고요. 하락했을 때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락이 크게 나오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뚫리면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뚫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맨 앞자리가 팔자인 거 본 거 며칠 안 되죠.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 팔자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7만 후반대까지는 한 여기 정도까지는 7만 초반까지도 크게 밀리면 여기까지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한데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진다고 해도 마이너스 30%예요. 그래서 찐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도 좀 천천히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빠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 여기 정도까지 한 9만 달러를 지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빠진다고 쳤을 때 이제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자리가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한국발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좀 빠지면 90K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거는 뭐 저희 톡방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가능성이 있다. 섣부르게 뭐 대응하면 안 된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뚫리면 여기까지도 여기가 2차 지지선입니다. 85K 여기까지는 지켜줄 하방으로 가도 여기서 지켜줄 가능성을 저는 한 80% 보고 있습니다. 한 20% 가능성으로 이게 뚫릴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높게 보진 않습니다. 여기에 올 가능성은 높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한 달 내로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월 10일이라고 할까요? 네, 이때 이내로는 10만 달러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월에 큰 사건들이 사실 너무 많죠.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12월 10일 날 MS 주총 있죠. MS 주총에서 비트코인 투자할지 말지 저는 찬성 나오는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한 60%? 6대 4 정도로 찬성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7, 18 뭐 이때 미국의 FOMC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때는 미국보다 더 중요한 게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진짜 일본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요새. 우리 대통령도 좀 독특하고 일본 사람들도 좀 독특하죠. 이런 시국에 금리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으니 저는 8월 5일에 대한 악몽이 있거든요. 이때 두 가지 이슈였죠. 이 일본 금리 인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그러니까 엔화에서 저렴한 이자를 바탕으로 빌려온 자금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졌는데 그걸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샤메 법칙 이 두 요인 때문에 8월 5일 날 그 비트코인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네, 저도 살면서 가장 큰 손절을 8월 5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샤메 법칙은 요즘에는 뭐 가능성 없어요. 지금 미국 고용이 상당히 견고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뭐 실업 수당 건수도 뭐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고용이 되게 좋습니다. 미국 고용이 좋아서 이제 샴은 걱정이 없고 제 걱정은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17, 18 뭐 이쯤이거든요. 앞으로 2주 후 정도 되는데 이쯤에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저는 잘 몰라요. 저는 환율, 금리 뭐 이런 거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수준인데 금리 인상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동결 이렇게 가면은 조용히 지나가겠죠. 네, 그러면 1월 초에 다시 좀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불안감이 고조에 달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위기를 맞게 된다면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에 너무 많이 급등한 거 한 50%인가 올랐잖아요. 66K 하던 게 대선 직전 66,000달러 하던 게 99,00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50% 상승했죠. 단기에 50% 상승한 게 사실 가장 부담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는 거. 이것보다 큰 리스크가 없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 요소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금리 인상. 이게 너무 무서워요. 네, 일본의 금리 인상.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마음에 좀 많이 걸리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FOMC 회의도 뭐 지금 추세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 실리긴 하는데 FOMC 회의에서 뭐 동결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주총을 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반대한다. 뭐 찬성할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대요. 폴리마켓 보면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조심스럽게 요때였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조정 나온 지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어차피 좀 많이 빠졌으니까 좀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에 진짜 엄청 급등을 하는 거예요. 워낙에 급등을 해서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좀 시간 조정, 삼각 수렴 패턴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방일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아 보여요. 한 6대4 정도로 하방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폴리마켓에 보면은 요즘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여긴 찬성할까요? 저도 이거 좀 해보려고 예스가 훨씬 배율이 높아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는 그냥 요거에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뭐 10유로면 15,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1대 9입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돼요. 예스가. 가능성을 도박사들이 높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직 참여를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높여놓고 싶거든요. MS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예스에다가 좀 걸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네, 다음에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찬스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들도 지금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하지만 한국 업비트에서는 시세가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업비트에서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캡처한 건데 한 20% 정도씩 막 이렇게 쭉 빠졌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빨리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들어가지지도 않고 이게 너무 박앤세일이었죠. 네, 깜짝 박앤세일. 하여튼 뭐 이때 만약에 싸게 8,800만 원에 사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완전 예전 세일 가격으로 주수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 네, 늘 기회를 줍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네,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성격상 비쌀 땐 잘 못 사잖아요. 이때 한 3천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었는데 못 사고 있어서 되게 좀 속상했어요. 그때 붓다 빗물 맞았어요. 그때 초보자라 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러면 절대 안 사죠. 이때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진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진짜 운이 좋았죠. 이렇게 쌍봉이 나올 줄 이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때 많이 올라서 그때부터 코인하고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 해야 되나? 코인 투자가 엄청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락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게 코인 투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시면
한참 상승장일 때도 이렇게 한 30%씩 빠지거든요. 이번에 30%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코인파는 특히나 좀 여유로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여유로운 사람의 주머니로,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여유로운 사람들의 주머니로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거. 이게 주식시장이다. 코인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급한 사람이 되면 돈을 잃죠. 호구가 되죠, 호구가.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 계속해서 돈이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내가 앉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급락했으니까 빨리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이 과연 엄청나게 싼 가격인지는 본인이 각자가 좀 판단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6시 24분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99,000달러까지, 그러니까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99,000달러까지 올랐고요.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 3,9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최고가인 것 같아요. 이제 1억 3,900만 원 찍고 살짝 조정이 왔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은 여전히 좀 역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저는 뭐 김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역푸로 유지가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비상계엄 그 때문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뭐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비상계엄 때문에 1413원까지, 원래 40몇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죠. 전쟁 나는 나라는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비상계엄 한방으로 우리의 원화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좀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엄청난 큰 하락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무언가 좀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때 내가 업비트 가격을 봤더니 뭐 갑자기 순식간에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급하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일단 하지 않고서 급하게 매도 버튼부터 누를 수 있는데, 어차피 이만큼 손해를 봤잖아요. 기왕에 손해를 봤는데 뭐 갑자기 빵원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머리는 식히고 생각을 좀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보통 우리가 많이 생략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팔고 보자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비트코인이라는 건 글로벌 자산이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나라만 거래하는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래가 있는 자산이고, 미국에서 엄청난 거래가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때 해외에선 어떤가, 이게 비트코인의 문제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바이낸스 차트만 한번 봤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팔아버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바이낸스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코인베이스거든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오로지 한국에서만 좀 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한국만의 문제였던 것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때 팔아버리는 일은 그럼 막을 수 있겠죠. 최소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차트는 한 번씩 보고 판단을 내리면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만 급등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만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뭐 정치나 국내 정세 문제로 한국만 유독 변동성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리는 일단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체로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급락이 있었을 때 방송을 했잖아요. 좀 11시가 살짝 넘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11시가 좀 넘어서 한 요쯤에 한 1억 근처에서 뭐 여기 어디쯤에서 좀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쭉 빠졌다가 다시 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사실 업비트 쪽은 알람도 아예 안 해놨거든요. 코인베이스 알람을 해놓은 것 때문에 깼는데 요거를 깨고 내려가서 뭔 일이지 하고 일어나서 좀 봤었죠. 그래서 코인 투자할 때 올바른 커뮤니티에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여러모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패닉셀은 최소한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래동공부 회원분들은 패닉셀 한 분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부끄러워서 뭐 말씀 못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래동공부에서 우리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이때 팔아야 되나요? 한번 물어보고 분위기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래동공부 회원분들은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 사야 되는데 기회인데 이게 입금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시장의 분위기와는 업비트에서 그 미친 듯이 하락이 있었던 그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좀 올바른 커뮤니티에서 올바르게 공부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나 혼자만 생각해서 최악의 판단을 하는 거는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고래동 공부는 되게 가성비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좀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이렇게 패닉셀 하지 않았거든요.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요럴 때 이건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라고 잘 아시는데 초보자분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비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과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었죠. 비트코인은 지금 불장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누가 뭐래도 불장이 시작됐는데 불장 시작된 지 뭐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딱 한 달이 됐으니까 앞으로 엄청난 이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12월과 1월에는 좀 많은 변동폭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거나 할 텐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평정심이라고 생각해요. 평정심을 좀 유지하시고 급등한다고 급락한다고 무언가를 좀 급하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돈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 이 조급함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시간 정도만 1시간만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올바른 커뮤니티, 뭐 알트에 뭐 10배씩 선물 투자하는 그런 데는 솔직히 도움 안 돼요. 그분들은 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단기로는 뭐 10배 수익 뭐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뭐 100만 원 투자해서 10배 수익 얻어서 뭐 1000만 원 되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트 급등하는 알트 잘 타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끝이 정해져 있어요. 1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벌면 다음번에는 100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3000만 원 막 이렇게 투자하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투자하면 얘는 빵원으로 영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하면 가상탕진한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8, 90%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다가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올바르지 않은 투자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투자를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하고 좀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급락하는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1월 초까지는 대략 한 1월 15일 이내에는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나올지 모르죠. 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것도 좀 뭐 넘어가나 보네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10만 달러 넘은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몰빵해서 이제 뭐 오른다고 해서 지금 또 뭐 몰빵해서 매수한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번엔 벌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라도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좀 매수할 때는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급등했다고 사고 급락했다고 사고 뭐 이거 둘 다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히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 이런 말씀들 드렸는데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이 있죠. 네, 비트코인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의 도박사님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한 13% 정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이냐 13%밖에 안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이게 예스에 좀 투표를 하고 싶긴 한데 한 2만 원 정도 쓰면 되니까 지금은 뭐 할 줄 몰라갖고 네,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10% 정도였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네, 긍정적인 거는 13%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런 분위기면 비트코인 막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왜 도박사들은 안 된다고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도박사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연내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을 것 같냐? 이거는 넘을 것 같다가 압도적으로 높죠. 72%가 넘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까지죠. UTC 기준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리고 지금 99,000까지 다시 왔잖아요. 물론 지금은 좀 빠지고 있지만 바이낸스 가격 기준으로 99,000달러 그리고 코인베이스 가격 기준으로 99,200달러 지금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큰 폭의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제일 앞자리가 9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달러 기준으로 그렇고요.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3,900만 원까지 왔는데 연내에 1억 4천만 원을 바라보는 게 무리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만 달러는 거의 다가왔다. 근데 항상 이 문턱을 넘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는 그동안 1억이 그랬죠. 네, 1억 다시 넘고 나서는 그다음 쭉쭉 가고 있죠. 10만 달러도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10만 달러 넘는 거는 이렇게 헐떡헐떡 되지만 10만 달러 막상 넘으면 11만 달러는 뭐 금방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좀 가능합니다. 급등한 다음에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MS 주총.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주총이 뭐 여기서 만약에 찬성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유명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를 찬성하게 된다. 투표에서. 그러면 제 생각에 10만 달러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FOMC 또 회의가 있죠. 12월 18일 이게 미국 시간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19일 또 한 새벽 4시 뭐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는 네, 그때 지켜봐서 가급적이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후면은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그러니까 25bp 인하 쪽으로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 3대1 정도죠. 3대1 정도 비율로 이거는 동결이고요. 얘는 금리 인하 쪽인데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니까 비트코인에는 대단한 호재라고 할 수 있죠. FOMC 회의가 12월 1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FOMC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본의 그러니까 재팬은행의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진짜 이거는 정말 큰 악재일 것 같아요. 만약에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면 이 영향으로 나올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략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후에 좀 큰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8월 5일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찍다가 이게 트럼프가 파이트 하면서 총격 사건 있은 이후에 7만 달러까지 막 급등했는데 일본에서 갑자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다들 금리 내리는데 지들만 올리면서 가격이 쭉 빠졌죠. 49,000까지 49,000달러까지 이렇게 빠졌던 저한테는 가장 악몽 같았던 그 날인데 이게 좀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높게 보진 않지만 지금은 좀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본에서 금리가 너무 싸니까 여기서 빌려가지고 투자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비트코인 같은데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스닥에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들, 뭐 다우나 뭐 이런 데 투자된 것과 비트코인에 투자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일본의 금리가 쌌으니까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얘네들이 돌아가잖아요. 돈 빌린 돈으로 투자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얘네들 다 팔고 돌아가는 자금이 뭐 경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경 단위는 제가 너무 큰 단위라서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좀 비트코인이 힘을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한 마이너스 15%에서 20%뭐 요렇게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죠.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혼돈의 연속이 될 것 같은 12월인데요. 네, 아무튼 저는 최대한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그때 제 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투자 아이디어는요, 되게 심플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요. 지금 바로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정 사고 싶으면 분할해서 사던가. 네, 뭐 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이미 갖고 계시니까 비트코인에 잘 투자를 하셨다면 MS 주총에서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하든 말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홀드. 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호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존버하는 겁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하든 동결하든 그냥 존버하는 거죠. 일본에서 기준금리 올리든 말든 그냥 존버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내년 25년 3, 4월까지는 일단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이후는 좀 지켜보면 되죠. 어떻게 할지 이때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12월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좀 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혼란이 앞으로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쭉 지키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인데 계속해서 순유입이 나오고 있죠. 기관 자금들은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인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연일 또 사상 최고치를 미국 증시는 좀 돌파하고 있거든요. 미 증시가 분위기가 좋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지속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아까 폴리마켓에서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연내에 돌파하냐 마냐 이걸로 투표를 하는데 연내에 돌파하면 어떻고 뭐 내년 1월에 돌파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는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언제가 됐든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수익이 얼마 안 되죠. 여기 간다고 해도. 아무튼 좀 올라가는 건 좀 정해진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까지는 좀 상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만 달러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0만 달러인데 2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앞으로 기대 수익이 한 100% 정도 되는 거죠. 기대 수익 100%. 이 정도면 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몰빵해서 사면 나중에 뭐 일본에서 예를 든 겁니다. 일본에서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떨어져요. 마이너스 뭐 한 지금 일본 기준금리가 0.25%인가 뭐 그런데 인상을 해서 0.5%가 됐다. 그러면 한 번에 큰 폭으로 이렇게 뭐 한 마이너스 20%뭐 이렇게 훅 빠질 수 있죠. 이거를 한번 지나가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분할 매수 하던가 아니면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 사던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는 한 20만 달러 근처에 올 때까지 쭉 존버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848에서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존버하는 게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드디어 1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진심으로, 네, 다들 축하드립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보면, 네, 대부분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장기 투자가 정말 쉽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10만 달러. 사실 더 많이 고민되는 때죠. 이제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지?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절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엑시트? 네, 엑시트 관련 이야기들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축하 좀 더 하고 오늘 낮 12시였죠. 네, 제가 중국집을 하느라 짜장 볶고 짬뽕 볶고 하는 와중에 이때 제가 알람을 하도 많이 맞춰놔가지고 정신없이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네, 요때인데 알람이 막 시세 알람, 코인나우 어플 저는 쓰거든요. 네, 이게 넘어갔다고 10만 달러 넘어갔다고 막 알람이 어플이 울려서 짬뽕 볶던 와중에 짜장 볶아 있었나? 네, 짜장 볶다가 말고, 네, 갑자기 10만 달러 넘으면, 네, 돌파 진입해야죠. 네, 돌파 진입해서, 네, 일부, 네, 수익을 좀 얻었습니다. 기분 좋아요. 10만 달러라니, 업비트 가격으로도 1억 4,400만 원이 지금 넘어섰죠. 네. 최고가가 1억 4,600만 원까지 됐네요. 요때 파셨던 분은, 정말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네. 많이 속상하실 텐데 이거를 좀 밑거름 삼아서 네, 다시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커뮤니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화할 사람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비트코인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진짜 별로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다면 네, 그분은 복받은 분이십니다.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해요. 네, 저희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도 10만 달러 넘었다고 지금 다들 축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서로 축하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겨내고 뭐 이런 커뮤니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단가? 네. 단기에 돈 빨리 버는 거는 뭐 혼자 해서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길고 꾸준하게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죠. 10만 달러가 이제 돌파했으니까 제가 제시 리버머 좋아하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권총 자살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 책을 좋아해요. 제시 리버모어 책을 보면은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인가?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최고의 광고 효과는 시세가 급등하는 게 최고의 광고 효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막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막 오르니까 언론에서 막 분명히 엄청 떠들어 줄 거거든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지금 뭐 발표 안 한 데가 더 없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했다고 어마어마하게 뉴스에 뿌려지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10만 달러 넘은 걸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광고를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광고하는 게 아닐 테니까. 그래? 비트코인이 뭔데?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죠. 그러면서 광고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광고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만 달러 넘은 거는 이미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가 최고점이고 이제 끝났다. 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멀다고 생각해요. 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버거 형님들이 엄청나게 사주고 계세요. 보시면 이때는 뭐 장이 안 열린 것 같아요. 3억 달러, 3억 달러, 6억 달러, 5억 달러 뭐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막 7천억, 8천억, 1조 막 이런 돈들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매일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루 이틀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아주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미국 증시가 비트코인으로 계속해서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엔비디아나 MS, 뭐 애플, 뭐 요런 탑3 있잖아요. 얘네들은 시총이 되게 커요. 비트코인의 2배가 넘을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승이 비트코인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오를 수가 없거든요.
비트코인 오늘만 해도 뭐 한 5% 오른 것 같은데요. 요때부터 올랐다고 치고,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부터 최고점까지 오른 걸 하면 무려 10시간 만에 10%가 올랐습니다. 10시간 만에 10%. 물론 엔비디아는 이런 때가 좀 있긴 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시총이 커진 상태에서 10%씩 오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도 애기합니다. 얘 베이비예요. 비트코인 되게 애기입니다. 어른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나이가 이제 한 15살밖에 안 됐어요. 2008년, 2009년 이쯤 탄생했거든요. 15살밖에 안 된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이에요. 15살. 저희 큰아들이 만으로 12살인데 큰아들보다 조금 형이에요. 자라나는 새싹이죠. 엄청나게 무럭무럭 자라날 때입니다.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날 것 같으니까 매수를 잘 하셨다면 익절은 옳다. 맞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익절은 옳다 생각하시는 분 1번. 그래도 수익은 극대화하는 게 좋다. 비트코인은 파는 거 아니다. 2번. 보유가 중요하다. 익절이 중요하다. 네, 한번 써보시죠. 익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1번. 비트코인은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2번. 한번 골라보시죠. 익절이 중요하신 분들도 꽤 있네요. 네, 바로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익절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익절하세요. 네. 비트코인은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익절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2025년에 전부 다 팔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 팔진 마세요. 익절이 중요하다고 해도 부분 익절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팔진 마세요. 네,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좀 팔더라도 반 정도는 좀 오래오래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요? 한 20년, 30년 가져가면 정말 놀라운 가격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뭐 한 40대다. 그러면 20년 보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요즘에 놀라운 거는 60대. 예전에 어렸을 때는 60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60대 하면 그냥 형 누나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60대면은 그냥 뭐 형 누나예요. 네, 저희 중국집으로 60대 형님 누님들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냥 형 누나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하고 투자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세요. 네, 너무너무 똑똑하시고 스타크래프트 했던 세대가 네, 이 세대입니다. 60대 분들 스타 하던 세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다들 젊으세요. 20년 후가 돼도 우리는 아마 젊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다. 60대이신 분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막 소리 하면은, 물론 손자, 손녀가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냥 지나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대인데 아저씨, 아줌마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년 후 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년만 여러분들 수량이 뭐 얼만큼일지 모르겠지만 0.1개만이라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떨리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100억, 여기가 환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후에 1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지 않을까. 그러면 0.1개만 있어도 한 10억 되잖아요. 그럼 20년 후에 제 생각에 웬만한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한 100억 정도, 강남의 아파트가 한 100억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한 개만 있어도 강남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비트코인 하나 팔아서 그때 강남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노후를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1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노후 대비, 솔직히 말해서 0.1개로 20년이 지나도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자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한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좀 부자 할머니, 부자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손자, 손녀한테 야 여행 좀 다녀와 하고 대학 때 유럽 여행도 보내줄 수 있는 그 부자 할머니, 부자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한 200억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하는 농담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15세밖에 안 된 애기한 비트코인이 벌써 10만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도 한 1억 4천만 원이 훌쩍 넘었거든요.
15살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얘가 20년 후면은 35살이잖아요. 35세 비트코인은 대체 얼마까지 커 있을까요? 이거 생각하는 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에 비트코인 시세를 좀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애간장을 막 끓게 하던 그때 가격대가 요때가 1억 500만 원이었어요. 1억 간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망할 것 같았던 그때 8월 5일 날 업비트는 요때가 더 낮았네요. 어쨌든 8월 5일 날이 8천만 원 약간 아래였어요. 한 7천 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한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1억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움직임 폭이 여기서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1,000만 원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느끼나요? 여기서는 9천 얼마 될 때, 9천만 원일 때, 1억 됐을 때 그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했거든요. 이제는 1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이제는 1,000만 원씩 올라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래요? 1억일 때는 기억 많이 나죠? 여러분 1억 1,000만 원일 때 기억나세요? 저 기억이 안 나요. 1억 2천일 때 기억나세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그죠? 바로 이게 1억 3천이거든요. 그냥 바로 1억 3천으로 워프했어요. 1억 하다가 그냥 바로 1억 3천으로. 그죠? 확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지금 10만 달러 넘으면서 1억 4천만 원으로 그냥 확 올라가 버렸어요. 100만 원씩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어느 날부터 1,000만 원씩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뭐 억 단위라서 그런데 언젠가는 뭐 10억이 넘어가겠죠. 10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1억씩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복리가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1,000만 원을 처음 현금으로 모은 그때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5년이었어요. 2005년에 제 나이 26살이죠.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과외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과외비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 장학금 받고 다녀서 등록금도 아예 안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 돈으로 과외 열심히 해갖고 쓸 만큼 썼는데 돈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래서 1,000만 원 모았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나거든요. 근데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걸로 따지면 이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대학생인데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아. 대학생 중에 자기 통장에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지금은 많을 수도 있지만 2005년이잖아요. 네, 이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너무너무 부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2,000만 원 됐던 때는 솔직히 생각 전혀 안 나요. 그럼 1억이 됐던 때는 전혀 생각 안 나요. 10억이 됐던 때도 역시 생각이 안 나요. 제 생각에 100억이 된다고 생각이 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10배씩 뛰어오르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아주 오래전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선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움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요게 한 칸에 대략 한 3배씩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3배씩.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때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때가 2달러였어요. 2달러. 그러니까 2,000원이죠. 여기가 2달러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달러가 되는데 요만큼 걸렸죠. 10배잖아요. 그리고 200달러가 되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가 200달러거든요. 2,000달러. 대략 한 이쯤 되겠죠. 2,000달러. 2만 달러는 대략 한 요쯤 되는 것 같습니다. 2만 달러. 그리고 아직은 10만 달러지만 제 생각에 20만 달러가 한 이쯤에 될 것 같거든요. 20만 달러. 그러니까 물론 간격이 조금씩 멀어지곤 있죠. 하지만 이대로 가면은 머지 않아서 200만 달러가 되겠죠. 계속해서 10배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200만 달러가 되는 게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만 달러면은 한 30억이잖아요. 10년 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렇게 10배씩 늘어나는 이런 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10배씩 늘어나는데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저는 들어요. 하지만 저는 트레이딩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오르면. 그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싶고. 저는 아직 뭐 못 버렸죠. 저는 비트맥시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좀 트레이딩도 일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욕구도 좀 충족시켜야 되니까 저는 반반 전략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10배씩 커지는 자산이니까 반 정도는 장기 보유를 하고 반 정도는 좀 트레이딩을 하자. 저는 이 주의거든요. 트레이딩에서 번 돈의 한 반 정도는 다시 장기로 묶으면 됩니다. 반 정도는 또 트레이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 고리를 만들면 장기 보유하는 비트코인 수량이 계속해서 쌓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일하든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든 꾸준히 모아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10개를 모을 수 있다면 나중에 제 생각에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최소한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1조를 벌고 싶다 뭐 그래서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 10개를 팔지 않고 쭉 가져가면 돈 때문에 힘든 일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으로 한 개만 있으면 집 문제에는 좀 시달릴 수 있으니까 뭐 강남 아파트 사고 싶고 뭐 할 수 있으니까 10개쯤 있으면 나중에 한 20년 후에 한 개 정도는 매도해서 뭐 강남 아파트 살고 9개 정도는 뭐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씁니다. 이게 조금씩 팔아서 쓰잖아요. 내가 쓰는 양보다 시세가 더 이렇게 오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못 쓰니까 우리가 다 못 쓰고 죽겠죠. 네, 이거는 또 상속합니다.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 그냥 두 아들한테 뭐 좀 주죠 뭐.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더라도 좀 주죠. 그래서 뭐 반 정도 가졌다고 치고 그러면 한 4개는 기부하고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한 3개씩 줬다고 치면은 제가 죽을 때는 100억이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큰아들 300억, 작은아들 300억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대대손손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큰아들, 작은아들도 아껴 쓰면은 다 못 쓰고 죽겠죠. 그러면 또 손주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성씨 가문은 비트코인으로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네. 100% 농담은 아닙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내 노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노후, 손주들의 노후, 증손주들의 노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지 않을까. 거기에서 소요되는 돈은 비트코인 10개. 본인이 돈이 많다면 지금 매수해서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아마 나중에 되게 팔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다 떨어지면은 되게 속상할 수 있으니까 네,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10개가 있으면 그리고 팔지 않고 쭉 가져가면 대대손손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채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간다고요? 네, 그럼 얼른 파세요.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믿고 투자하면 안 돼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닷컴 버블처럼 될 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없습니다. 닷컴 버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닷컴 버블에 애플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닷컴 버블에 애플 주식에 물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재수없게 2020년인데 이때가 2020년에 꼭대기에 완전 최고 꼭지점에 1.34달러에 애플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락이 무려 83%였어요. 비트코인 절이 가라죠. 네, 이때 닷컴 버블 꺼지면서 83%나 빠졌어요. 근데 그냥 존버했다고 칠게요. 한 20년 존버했다고 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익이 얼만큼 됐는지 닷컴 버블 꼭지점에 물린 거예요. 현재까지 갖고 있었다고 치면은 18,807%가 올랐습니다. 188배가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188배. 한 190배라고 칠게요. 190배. 이게 20년 넘죠? 한 24년. 꼭지에 물렸다고 해도 24년 존버했다면 지금 떼부자가 돼 있겠죠. 이때 한 1억어치 사갖고 물려있었다고 치면 지금 190억 부자입니다. 비트코인, 이게 꼭지일 수 있어요. 이때 사갖고 물려도 20년, 24년 이렇게 가져가면
200억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심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보다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보다 퍼포먼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83% 물렸는데. 근데 몰빵하면 좀 속상하니까, 네, 이때 10개 사서 물렸으면은 그냥 속는 셈 치고 이때 한 20개 더 사죠.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10개는 우리 가문에서 쓰고 20개는 네, 베풀면서 살고 뭐 그래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이클에 20만 가겠죠. 네, 저도 한 20만 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K 이전엔 큰 조정 안 줄 듯.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120K쯤 되면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또 인생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2000년도에 1억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쵸. 근데 지금 1억도 작은 금액 아니잖아요. 네. 작은 금액 아니어야 나중에 큰 돈 벌죠. 조그만 돈 놓고 완전 초대박 나서 완전 부자 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쓸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왜 못 쓰죠?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왜 못 쓴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에 있는 제임스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정길. 제임스가 저한테 요청을 해요. 정길아, 나 뭐 물건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10,000 보내라. 알겠어, 제임스, 보낼게. $10,000 어떻게 보낼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보내거나 뭐 USDT 테더로 보내거나 하면은 바로 가잖아요. 근데 스위프트망 이용해서 은행망으로 보내잖아요. 한 3일 걸려요. 수수료도 한 5만 원 냅니다. 그래서 요런 아주 요긴한 쓸데가 되게 많죠.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테더로 받으면 이건 그냥 달러인데 제임스가 투자 감각이 되게 좋으면 정기라 비트코인으로 보내주렴. 수수료 내가 낼게. 오케이 하고 딱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제임스는 투자자라 가지고 비트코인을 20년 장기 보유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럼 제임스는 네, 100억 부자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죠. 비트코인 못 산 사람 관점에서 영상이요. 네, 비트코인 못 사서 속상하면 뭐 100만 원어치만 사보세요. 네, 사서 공부하는 단계이지 않을까요? 네,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큰 조정이 나오면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 않을 거예요. 손절. 근데 비트코인은 손절은 걸지 마세요. 왜 손절을 걸죠? 비트코인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익절 제대로 못했다 하면은 그냥 또 4년 플러스 4년 되면 됩니다. 4년만 더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할 때 급한 돈으로는 투자하지 마세요. 네, 급한 돈을 쓰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코인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윤수목 대표님 강의가 또 있어가지고 고래동 공부 들어오시면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나오거든요. 네, 트럼프 2.0 시대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 이거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네, 이거 공부하러 가야 돼가지고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네, 저랑 같이 공부하시죠. 이따가 9시부터 강의인데 줌으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6일 오후 10시 58분입니다. 와, 정말 간밤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어저께 10만 달러 돌파했다고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 방송을 했죠. 대략 한 요쯤에 방송했나요? 요쯤에 이렇게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간밤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와, 저희 실시간으로 이걸 다 겪었거든요. 이 급락과 이 급등을 제가 다 이렇게 겪으면서 한 여기까지 겪다가 출근하고 네, 지금 저녁 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변한 다음에 지금은 좀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또 갑자기 조금 세게 상대적으로 조금 세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되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실업이 조금 늘어났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실업이 올라갔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하죠. 4.1% 정도 예상했는데 한 4.2%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고용이 뭐 이것도 사실 둘 다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고용 지표가 나빠졌죠. 실업률 올라갔으니까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 그럼 고용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된 거는 패드워치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보시면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아까만 해도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 10% 또 올랐네요. 얘는 25bp 금리 인하. 이게 12월 19일 날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거든요. 아마도 이때는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많이 하락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폭등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완만한 상승이라도 좀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10만 달러를 다시 탈환하지 않을까. 늦어도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늦어도 이때쯤이면 10만 달러를 다시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또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FOMC보다 12월 19일에 새벽 4시에 FOMC 발표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2월 19일 아침 9시인데요. 일본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19일 아침 9시. 전 솔직히 FOMC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FOMC는 미 연준에서는 아마도 25bp 인하할 걸로 보이고요. 얘네들은 좀 안 좋은 뉴스인데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현재 0.25%거든요. 이거를 0.5%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 특이하죠. 네, 남들 내릴 때 못 내리더니 이제 내릴 때 본인들은 오히려 올리고 있어요. 좀 되게 웃기죠. 그래서 0.5%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그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생각나시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이걸로 인해서 7만 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4만 9천 달러까지 빠지게 됐죠. 이게 다시 재현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재현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악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의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재미삼아서 이야기해보면 12월 19일 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벽 4시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보이죠. 네, 이때 상승하다가 아침 9시에는 또 일본에서 발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금리 인상한다 하면은 다시 뚝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시에 이때 흐름보다 9시에 이때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 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요때는 얘네 금리 인상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좀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있다면 너무 일찍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좀 지켜봤다가 좀 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전문가들은 한 67% 확률로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이라. 일본 엔화가 대출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그게 전 세계에 투자된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 금액들이 다시 되돌아가면 그 여파가 대단하겠죠. 네, 비트코인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도 좀 크게 좀 하락이 나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는 좀 단단히 해두시고요. 네, 우리 전략은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럼 이때 매도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네, 요때쯤이면은 또 트럼프 새 내각도 꾸려지게 되잖아요. 네, 이 다음에는 다시 정상화되게 돼 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세요. 혹시 이때 빠진다 하더라도 한 달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빠질 수 있으니까 팔고서 다시 사는 건 어떠냐. 그거 되게 어렵다고 했죠. 네. 그 본인이 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락이 나오면 두드려 맞고 다시 오르면 그런가 보다. 그냥 이게 비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매수할 땐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했으면
그냥 안 팔고 그냥 쭉 가져가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유 자금으로 해야죠. 이게 좀 걱정돼요. 뭐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아, 무서워요, 솔직히. 네,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어쩌면 이번 주말에 10만 달러 정도는 다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만 달러. 요때 10만 달러 넘을 때, 네, 저는 선물 트레이딩도 하잖아요. 펀딩 피가 8시간에 펀딩 피가 무려 0.09%였어요. 이게 펀딩 피가 주로 0.01% 정도거든요. 롱 포지션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 이때 그러니까 롱 청산이 많이 된 거죠. 한 30배로 투자하면 3%만 떨어져도 청산되는 건데 꽤 크게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니까 한 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배 뭐 이렇게 초보자분들 20배로 많이 하거든요. 선물 투자. 20배로 하다가 여기서 롱 잡았는데 20배 5% 하락 나오니까 청산 나왔죠. 반대 매매 나와가지고 여기 매도세가 되게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미끄러져서 연쇄 반응입니다. 매도세 나오니까 가격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니까 또 롱 물량 반대 매매 나오면서 또 매도 나오고 매도 해가지고 갑자기 쭉 미끄러졌죠. 네,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또 숏 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다 좀 트레이딩 용어인데 여기서 숏 잡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숏으로 돈 벌었으면 반대로 매수를 해야 돈을 익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됩니다. 이거를 쇼커버링이라고 해요. 쇼커버링 때문에 다시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왔죠. 거의 뭐 진짜 완전 롤러코스터 장세였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좀 상승세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깨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92,000달러까지밖에 안 빠졌는데 바이낸스는 엄청 빠졌죠. 네, 9만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되게 크게 빠졌었어요. 한 15% 되나요? 14%? 9% 상승, 13% 하락. 이게 하루에 다 나온 일이거든요. 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12월 19일 날은 이거 저리 가라일 것 같아요. 이날은 제가 아마도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이때 거의 밤새게 되지 않을까요? 아침에 4시부터 FOMC 회의가 있을 때부터 이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일찍 자면 되겠네요. 3시에 일어나서 한 3시 반쯤에 라이브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4시 반쯤? 네, 요때까지 라이브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9시에는 네, 제가 출근해야 돼서 그때는 라이브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 그건 진짜 너무 생각하기가 싫은데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67%래요. 일본 금리 인상. 무섭죠. 네, 저도 그래서 무서워요. 또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혹시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또 기회를 또 이렇게 또 잘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현란한 12월. 네,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일들, 좋은 일들. 팔지 마시고, 네, 더 살려면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항상 현금 10% 이상은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내년까지 비트코인 투자하면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채팅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200K 정도 내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코인이 많이 간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신규 코인이 대부분 많이 간 것 같은데. 상위 100개 코인 퍼포먼스인데요. 대부분이 신규 코인들이 차지한 거 아닌가요? 뭐 헤데라, 얘네들은 뭐 잘 모르고. ENA도 거의 신규 코인 아닌가요? 수위도 신규고, 얘네들은 아니지만. 샌드박스도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신규 코인들이 대부분 좀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가 이만큼 올랐다고? 네, 하도 많이 빠져갖고 올랐는지도 몰랐네요. 네, 이제 알트코인 많이 볼 시기이긴 한데, 네, 저는 알트코인 투자는 뭐 이번 시즌에는 더 이상은 안 할 생각이에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과 비트 선물 위주로만 해볼 생각입니다. 리플 오른 거는 게리 겐슬러 해임한 게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신규 이번에 안 갔어요. 그렇구나. 지난번엔 신규 코인들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는 XRP 같은 좀 기존 코인들이 많이 갔나 보네요. 에이다 뭐 이런 거. 국코인들 위주로만 떡상했어요. 그렇구나.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더는 안 하시나요?
이더 꽤 많았었는데 트레이딩 하다가 날렸습니다. 그 얘기 제가 지금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안 좋은 기억을 자꾸 다들 끄집어내 주시니까 네. 뭐 잊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리플은 이미 다 먹을 만큼 먹지 않았어요? 뭐 더 먹고 싶어서 그러신 거면 모르겠는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리플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이 고점이 4,000원이었고 지금 한 20% 빠졌네요. 3,200원 정도 되는데 25년 고점 얼마 정도 보십니까? 리플 갖고 계신 분들. 리플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리플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기대값이 얼마입니까? 7,000원. 근데 겨우 7,000원밖에 안 가는데 존버 할 바에는 차라리 뭐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거나 익절하는 게 낫지 않나요? 7,000원은 뭐 100% 수익인데 비트코인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12,000원. 12,000원쯤 생각하면 뭐 들고 있을만 하네요. 보수적으로 5,000원. 지금 이미 3,000원인데 5,000원 보고 투자하는 거면 비트코인 갈아타는 게 진짜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리플이 3,200원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대값이 5,000원이다. 요 정도면 비트코인이 지금 뭐 10만 달러라고 할게요. 20만 달러 정도 기대한다고 치면 얘는 200% 수익이잖아요. 얘는 100%도 안 되고. 아니 비트로 갈아타야죠. 네,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20달러요? 리플 20달러? 리플 20달러는 불가능합니다. 리플 20달러는 불가능합니다. 네, 현실을 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6불 가면 이더 시총 넘습니다. 그니까요. 10달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5,000원의 매수가 유지될까? 5,000원까지는 저는 그래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5,000원까지는 가능성 있긴 한데 가능성은 있지만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못 갈 가능성도 크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XRP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분할 매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일부 매도라고 하죠. 일부 매도. 꼭 굳이 다 가져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2018년 생각해서 이때 물려서 7년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기회 줬는데 좀 일부라도 익절해야죠. 비트를 20만 달러를 안 본다고요? 비트는 얼마 정도 보세요? 14만? NFT는 완전 비춥니다. 요새 NFT 인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좀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데 오를 수가 없죠. 계엄 이후로 장기 보유자들 많이 익절했다고요? 15만 불. 15만 불이면 충분히 높죠. 비트 45만 불. 그것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김프가 이렇게 안 끼기도 힘든데 저도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트, 금, 리플은 이렇게 보세요. 비트코인 1,000억. 비트코인 1,000억은 우리 죽은 다음에 오지 않을까요? 트레이딩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계속 벌고 있어요. 큰 돈 버는 건 큰 하락이 나와야 큰 돈 법니다. 이더리움 잘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아주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4% 넘어가겠는데요. 좀만 있으면. 이더리움 갖고 계시면 좀 이제 험난한 시간은 좀 끝나가는 거 아닐까요? 이더리움이 요즘에 ETF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이더리움이. 트럼프 정권의 힘입니다. 4,000 가겠는데요? 이더리움 4,000은 진짜 얼마만이죠? 요때 4,000 못 가질 때도 3월달 이후로니까 9개월 만이네요. 4,000 넘어가면. 45달러만 더 올라가면 이더리움 4,000 가겠네요. 이 기쁨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없네요. 4,000달러 넘어갔습니다. 이더 투자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국이 시끌시끌한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ever sell your Bitcoin.